부정적분과 정적분.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 구분구적법이라는 이 말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그것의 어떤 그러니까 분이 이제 여러 개로 나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적은 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로 나눠서 다시 쌓아서 뭐 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뭐 이 말 자체도 사실 뭐 한자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자, 근데 어쨌든 뭐 구분구적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내용을 보면, 도형의 넓이나 어떤 입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도형의 넓이나 우리가 어떤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데, 뭐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이나 이런 것들은 넓이 구하는 방법을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도형들 또는 어떤 입체들 이런 것들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어진 도형을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눈대요. 그 다음에 그 기본 도형의 넓이 합을 구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부피라면 부피 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극한을 사용해서 넓이나 부피를 구한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말만 들어선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이라고 하는 값이 있겠죠? 뭐 여기쯤 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 1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딱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x축하고 그 다음에 요 점선하고 그 다음에 요 곡선하고, 자, 요 도형으로 이루는 요 선들로 이루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뭐 도형의 넓이 공식이나 이런 걸로는 구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구하는 방법을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n개의 일단 구간으로 나눠요. 이것을. 그러면 이 n이라고 하는 구간은 뭐 임의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일단 기본적으로 작게 나눕니다. 뭐 n을, 여기가 0부터 1까지니까 n을 한 40개 내지 50개 정도 나누면 뭐 충분히 작겠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한 100만 개쯤 나누면 좀 더 이제 가깝게 우리가 잡아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룰 때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자, 그림상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거를 뭐 100만 분의 1로 나눴다가는 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한 요만큼씩 끊어서 요걸 n개의 도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쭉 똑같은 일정한 크기로 나누다 보면, 자, 이렇게 전체가 이제 n개의 도형으로 나눠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쭉 올려서 함수값하고 맞닿도록, 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지금 밑변에 요 하나의 폭은 0부터 1까지를 n으로 나눴기 때문에 요 하나의 폭은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값은 지금 n분의 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n분의 1일 때의 요 함수값, 그죠? 요 함수값, 요 좌표가 지금 n분의 1이잖아요. 그때 함수값, 요 높이는 x값이 n분의 1이기 때문에 요 높이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요 높이는. 자, 그러면 이게 n분의 1이고 이게 n분의 1의 제곱일 때 여기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 밑변의 길이가 n분의 1이 되는, 자, 요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잡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쯤 더 옵니다. 그러면 요것은 n분의 1이 두 번 온 거리이기 때문에 요 위치는 n분의 2가 돼요. 여기가 n분의 1이니까 여기는 n분의 2겠죠? 그럼 이때 n분의 2에서의 요 함수값. 그죠? 함수값. 요 함수값은 마찬가지로 요 x에다가 n분의 2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때 이 함수값에다가 마찬가지로 이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n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또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또 더해요. 이번에는 n분의 2가 되고 제곱이 붙고 n분의 1이 또 돼서 또 직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여기는 n분의 3이고요. 그죠? 여기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이 되겠죠? 자, 요거는 그때까지의 어떤 함수값이 될 테니까, 자, 여기 n분의 3이 들어가서 n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요 높이값은 거기다가 밑변의 길이 n분의 1을 또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이 넓이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을 더했을 때 여기가 n분의 3의 제곱이 되고 또 n분의 1이 이렇게 붙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더해 나갑니다. 자, 더해 나가게 되면 이때는 여기가 요 위치는 n분의 1씩 이 전체 구간이 n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요 위치에 해당되는 것은 n분의 n-1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n분의 1만큼 빼준 거니까. 자, 그럼 요때의 함수값. 그죠? 함수값에다가 또 밑변 곱해서 더하면 또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쭉 더해주고요. n분의 n-1의 제곱이 되고 n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1에서의 함수값에다가 밑변의 길이를 곱해서 더해주면 이렇게 생긴 이제 직사각형까지가 나오겠죠. 모양이. 그죠? 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까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더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n분의 n이 되고요. 제곱이 되고 n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지금 그린 이 직사각형의 총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총합을 뭐라 붙일까? SN이라 붙입니다. 일단 넓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SN을 구해봐요. SN을 구해보면 지금 여기 분모에 n제곱이 있고요. 뒤에 n이 있습니다. 그죠? 다 모든 항이 다 마찬가지죠. 분모에 n제곱이 있고 뒤에 n이 있어.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n3승분의 1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앞에 n제곱이죠? 이 뒤에 n 있죠? 그러니까 n3승분의 1이 뒤에 있는 거고요. 자, 전체에 n3승분의 1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는 수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써본다면 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쭉 가서 어디까지 가요? n의 제곱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것과 요것이 서로 같은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나요? 자, 분모에 n제곱이 여기 n이 있는데 여기 제곱이니까 n제곱이죠? 뒤에 n이 하나 또 있기 때문에 n세제곱이 뒤로 빠져나가고 n세제곱분의 1이죠? 여기 뒤로 빠져나가고 요 분자에 해당되는 것들만 모아서 쓴 거예요. 다 제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쓰면 요것은 시그마 어떻게 돼요? 시그마로 쓴다면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자, 뭐가 되죠? k제곱이 되죠. 자, 시그마 k제곱 공식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n3승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 k 제곱 공식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시그마 k 제곱 공식이죠? 자, 거기에 n3승분의 1이 곱해지니까 결국 분모에 n3승을 곱한 것과 같죠? 그래서 분모에 n3승이 이렇게 곱해진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것이 바로 SN이에요. 그죠? 그럼 이 SN은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요 아랫부분, 그죠? 요 곡선과 X축, 그 다음에 요 X는 1이 만드는 요 도형의 넓이보다는 조금 커요. 그죠? 조금 크죠? 요만큼씩 다 큽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를 붙여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죠? 원래 n등분을 했을 때 그 n등분이 무한등분으로 쪼개진다면 이 밑변의 길이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n이 무한대로 가면서 요 밑변의 길이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 개수가 늘면서 여기에 오차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죠? 각각의 요 남는 부분,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보다 남는 부분도 크기가 굉장히 작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요 도형에 바짝 붙어서 직사각형들의 합이 쭉 만들어져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요 도형의 넓이와 일치할 것이다. 그죠? 자, 이것이 구분구조법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계산을 해본다면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6분의 n세제곱에 자, 이거는 뭐 다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바깥쪽 것만 전개해 본다면 2n세제곱에 뭐 나머지들 이렇게 되는데 위아래가 같은 차수 3차로 되어 있고요. 그죠? 다항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이 극한값이죠. 그래서 극한값은 3분의 1이 되면서 이 부분의 넓이 값이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구분구조법의 어떤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내용을 볼게요. 도형의 넓이나 또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도형을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한다. 자, 아까 우리 했던 거죠.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충분히 작은 n개의 기본 도형으로 분할을 했다. 자, 이 도형의 넓이의 합을 SN이라 하자. 자, 다 더했죠? 그래서 이 합을 SN이라 하자.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SN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을 붙여서 그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이러한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곡선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나 부피들을 계속 구해왔어요. 구해왔는데 이제 정적분의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이제 계산법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곡선과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요 x는 1이라는 요 직선이 이루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함수가 x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x제곱의 어떤 부정적분을 생각하는데, 자,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 0을 넣고 위에다가 1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읽느냐? x제곱이란 함수를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렇게 계산을 하면, 자, 요거는 이제 정의 자체는 이렇게 구분구적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산을 할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이것의 부정적분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부정적분이 뭐죠? 3분의 1의 x세제곱이죠. 자, 이 3분의 1의 x세제곱이라고 하는 부정적분에다가 자, 위에 있는 값 1을 넣어줘요. 자, 위에 있는 값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의 1의 세제곱 되죠. 자, 여기다가 이 아래쪽에 있는 값 0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3분의 1의 제로의 세제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빼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죠? 앞에서 우리 계산했던 3분의 1과 동일한 값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 구분구적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요거의 답을 낼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배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적분 자체가 구분구적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분구적법에 대한 걸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계산할 때는 이 구분구적법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이미 증명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구분구적법의 방법과 이런 원리를 이해하셔서 정적분을 일단은 먼저 공부를 하고 정의를 그 다음에 실제 계산할 때는 요 부정적분을 이용한 요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자, 먼저 구분구적법이 먼저예요. 정적분보다 먼저 구분구적법이 있었고 자, 이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정의했어요. 정적분을 정의한 겁니다. 정의했어요. 그래서 정의는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렇지만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구분구적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자, 요러한 계산법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 그래서 가장 미적분학을 통틀어 중요한 정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 자체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요. 뒤에 다시 나와요. 자, 계산은 이 방법으로 한다. 부정적분을 이용하는 저 방법을 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릅니다. 기본 정리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는 구분구적법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정의를 했고 계산할 때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사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산할 때는 구분구적법을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구분구적법의 내용도 자, 모두 정리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정적분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분구적법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해서 좀 원리를 좀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됐어요. 자, 정적분부터 다시 해볼게요.